윤설야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윤설야담과 함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숙종 임금님이 계시던 시절, 경상도 안동 땅에 있는 작은 마을에 청주 한씨 가문이 대대로 터를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늘도 울었다는 경신년 대기근이 지나간 자리, 안동 땅에는 또 다른 운명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지요. 그 마을에는 한씨 가문의 머슴으로 일하는 석동이라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28의 나이에 든든한 체격과 맑은 눈빛을 지닌 석동은 어린 시절 역병으로 부모를 모두 잃은 후 10살 때부터 한씨 가문에서 종살이를 하며 자랐습니다. 사람들은 석동을 그저 힘 좋은 머슴으로만 알았지만 그는 남몰래 그를 익혀 한씨를 읊을 줄 알고 사대부 못지않은 총명함을 지닌 비범한 사내였습니다. 석동아, 이 더운 날 소들 먹일 꼴을 베고 있으니 목이 마르겠구나. 이것 마시렴. 마을 외곽에 살고 있는 만덕 할미가 시원한 오미자차를 들고 석동에게 다가왔습니다. 75의 나이에도 정정한 만덕 할미는 마을의 무당이자 약초꾼으로 어린 석동을 딱하게 여겨 친손자처럼 돌봐주는 유일한 어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미. 덕분에 목이 시원하네요. 석동은 할미가 건넨 오미자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순간 마을 어귀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었느냐? 한씨 댁 애기씨가 과부가 되어 돌아온다고 하더라. 아이고, 15에 멀리 시집 가더니 이제 와서 상복을 입고 돌아온다니. 쉬, 조용히 해라. 그 댁 도련님 한준영 어른이 들으시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마을 안악들의 수군거림에 석동의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연희가 돌아온다고? 그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15해 전 14살 소년이었던 석동이 몰래 사랑했던 그 연희가, 가문의 애기씨였던 그 연희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석동아, 너도 들었겠구나. 한씨, 댁 애기씨가 돌아온다는 소문을. 만덕 할미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네, 할미 들었습니다. 석동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미는 석동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는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의 인연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법이지. 15해가 지났건만 너의 그 마음은 여전하구나. 만덕 할미의 말에 석동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가 연희를 사랑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이는 이 세상의 할미뿐이었습니다. 바보 같은 마음입니다, 할미. 제가 누군데요? 한씨 가문의 애기씨를. 천하의 이치가 어디 신분만으로 정해지겠느냐. 너의 마음이 고귀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할미의 말에 석동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가자, 석동아. 한씨 댁에서 너를 찾을 테니. 석동은 할미에게 인사를 올리고 서둘러 한씨 가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등 뒤로 만덕 할미는 무언가 중얼거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귀신도 눈물 흘릴 인연이로구나. 이제 시작이다. 그날 밤 한씨 가문의 대청마루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석동은 행랑채에서 심부름을 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일 정오에 연희가 돌아온다. 모두들 준비는 되었느냐? 한씨 가문의 실세인 한준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2의 나이에 이미 벼슬길에 올라 조정에까지 이름을 날리는 한준영은 연희의 사촌 오빠로 냉혹한 눈빛과 날카로운 언변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네, 도련님. 모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하우나, 무슨 말이냐? 연희 애기씨의 시가에서 편지가 왔다고 합니다. 저 애기씨가 남편을 독살했다는 의혹이. 닥쳐라. 그런 허튼 소리를 누가 지어냈느냐. 연희는 청주 한씨의 핏줄이다. 그런 패역을 저지를 리 없다. 한준영의 분노에 찬 목소리에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석동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연희가 남편을 독살했다고? 그럴 리가 없다.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튿날 정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구경하는 가운데 화려한 가마가 한시 가문의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가마에서는 흰 상복을 입은 여인이 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석동은 숨을 멈췄습니다. 15해 전 꽃다운 소녀였던 연희는 이제 26의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슬픔이 가득한 눈빛을 한 연희는 그러나 여전히 석동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 연희였습니다. 어서 오너라, 연희야. 한씨 가문의 부인이 연희를 맞았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올렸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그 목소리를 들은 석동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감히 정면으로 바라볼 수 없는 그 모습, 그러나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목소리. 석동은 행랑채로 돌아가 홀로 앉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석동. 한준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석동은 급히 일어나 한준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도련님. 이제부터 너는 애기 씨의 처소 주변을 맡아 지킬 것이다. 외부인이 접근하는 것을 철저히 막고 특히 밤에 더욱 조심하여라. 알겠느냐? 네, 도련님. 명심하겠습니다. 석동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연희를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다는 기쁨과 그녀가 처한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그날 밤 석동은 연희의 처소 주변을 맴돌며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보름달이 떠 있었고 어디선가 바람 소리가 스산하게 불어왔습니다. 그때 석동은 연희의 방 창문 너머로 희미한 붉은 빛이 어른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건 뭐지? 석동이 다가가려는 순간 갑자기 처연한 남자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는 연희의 방에서 나오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누구냐? 석동이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고 붉은 빛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석동은 조심스럽게 방 주변을 살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방문이 살며시 열렸고 연희가 나타났습니다. 누구 석동이니? 연희의 목소리에 석동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는 급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애기 씨. 도련님 명으로 처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 석동이 맞구나. 내가 그렇게 컸구나. 연희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깊었습니다. 석동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애기 씨를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대로 있으렴. 내일 밤 이 시각에 뒤뜰 은행나무 아래로 와 주겠니? 내게 할 말이 있다. 석동은 놀라 고개를 들었지만 연희는 이미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의 가슴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연희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다음 날 밤 석동은 은행나무 아래에서 연희를 기다렸습니다. 달빛이 나무십 사이로 스며들어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얼마 후 하얀 옷자락이 보였고 연희가 다가왔습니다. 오래 기다렸니? 아닙니다, 애기 씨. 석동은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연희는 그런 석동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이리 가까이 와서 날 좀 봐주렴. 내가 정말 그때 그 석동인지 확인하고 싶구나. 석동은 조심스레 고개를 들어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슬픔이 깃든 눈가, 그러나 여전히 맑은 눈동자. 그것은 분명 15해 전 석동이 사랑했던 그 연희였습니다. 기억하니? 내가 내게 준 푸른 옥비녀를. 연희의 말에 석동은 숨을 멈췄습니다. 푸른 옥비녀, 그것은 석동이 14살 때 어느 봄날 우연히 연희를 구해주고 난 후 그녀에게 몰래 건넸던 작은 선물이었습니다. 가난한 종의 신분으로 살림살이를 쪼개 산 보잘것없는 물건이었지만 연희는 그것을 받아주었고 두 사람은 그날 비밀스러운 약속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네, 기억합니다. 애기 씨께서 아직도 그것을 기억하시다니. 나는 내가 준 비녀를 지금도 간직하고 있어. 시집 가서도 남편이 죽고 난 지금도 그것은 내게 유일한 위안이었단다.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석동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야. 나는 위험에 처해 있어, 석동아.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시가에서는 내가 남편을 독살했다고 의심하고 있어.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야. 내 남편은 그는 연희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실 내 남편은 한준영 오라버니와 비밀 거래를 하고 있었어. 어떤 거래인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둘이 자주 만나는 것을 보았지.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죽었어. 술에 독이 섞여 있었대. 석동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준영이 연희의 남편과 비밀 거래를 했다고? 그리고 그 남편이 독살당했다고? 애기 씨, 그럼 도련님이? 나도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의심스러워. 하지만 내게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 그리고 이제 시가에서는 나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어. 곧 관아에서 사람들이 올 거야. 석동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연희가 이런 위험에 처해 있다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애기 씨. 진실을 밝히는 데에 제 목숨을 걸겠습니다. 고맙다, 석동아. 하지만 조심해. 한준영 오라버니는 위험한 사람이야. 그리고 밤마다 내 방에 찾아오는 붉은 빛과 울음소리, 그것이 내 남편의 원혼인 것 같아. 나를 원망하는 것일까? 연희의 말에 석동은 어젯밤 본 붉은 빛과 들은 울음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그것이 정말 연희 남편의 원혼이었을까? 내일 밤에 다시 만나자, 석동아. 그때까지 조심하렴. 연희는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석동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맴돌았고 가슴 속에는 연희를 향한 마음과 그녀를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이 충돌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석동은 만덕 할미를 찾아갔습니다. 원혼에 관해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은 할미뿐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미, 원혼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무슨 일이냐, 석동아? 석동은 지난밤 본 붉은 빛과 들은 울음소리, 그리고 연희와 나눈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만덕 할미는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구나. 석동아, 이건 단순한 원한이 아니야. 그 원혼은 무언가를 알리려고 하는 것 같다. 무엇을 알리려는 걸까요, 할미? 그건 내가 찾아내야 할 일이다. 하지만 그 전에 원혼으로부터 연희를 보호할 방법을 알려주마. 만덕 할미는 석동에게 부적을 건네며 주문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원혼을 물리치는 방법과 나아가 원혼과 소통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이것들을 잘 간직했다가 필요할 때 써라. 하지만 기억해라, 석동아. 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른다. 원혼의 힘을 빌리려면 내 자신도 그에 상응하는 것을 내놓아야 한다. 무슨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건가요? 그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이제 가거라. 오늘 밤이 중요하다. 그날 밤, 석동은 연희의 처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보름달이 떠 있었고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붉은 기운이 연희의 방 주변을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처연한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붉은 기운이 소용돌이치며 방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석동은 만덕 할미에게 받은 부적을 꺼내 들고 방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연희는 방 한구석에 겁에 질려 웅크리고 있었고 붉은 기운은 그녀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물러가라. 이 부적의 힘으로 명하노니 원혼이여 물러가라. 석동이 외치자 붉은 기운이 흔들리며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고 방 구석에 머물렀습니다. 석동은 연희에게 다가가 그녀를 보호하듯 팔을 벌렸습니다. 애기 씨, 괜찮으십니까? 석동아, 무서웠어. 연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석동은 용기를 내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지키겠습니다, 애기 씨. 그때 붉은 기운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석동과 연희를 향해 직접 다가오지 않고 방 안의 공기 중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것 좀 보십시오, 애기 씨. 붉은 기운은 공중에 한 글자를 그렸습니다. 독이라는 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이라는 글자를 그렸습니다. 한독 한준영 도련님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석동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고 붉은 기운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누구냐? 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한준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석동은 급히 부적을 감추고 연희에게 눈짓했습니다. 괜찮으십니다, 도련님. 제가 애기씨 방에 이상한 기운이 있는 것 같아 들어와 살펴보았을 뿐입니다. 방문이 열리고 한준영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석동과 연희를 번갈아 살폈습니다. 그래? 그런데 왜 너희 둘은 그렇게 놀란 표정이냐? 저 방금 붉은 빛과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석동이가 와서 도와준 것뿐입니다. 오라버니. 연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준영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방을 둘러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붉은 빛 소리? 헛것을 본 모양이구나. 석동, 내 임무는 밖에서 지키는 것이다. 방 안에 들어올 이유가 없지 않느냐? 죄송합니다, 도련님.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석동은 고개를 숙였지만 한준영의 눈빛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연희, 내일부터는 내 시녀가 함께 방을 지킬 것이다.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하여라. 네, 오라버니. 한준영은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석동은 연희에게 눈짓하고 따라 나갔습니다. 그날 밤 더 이상의 일은 없었지만 석동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원혼이 보여준 독과 한이라는 글자 그것은 분명 무언가를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석동은 한씨 가문의 창고를 청소하던 중 우연히 한 서랍 속에서 편지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한준영과 연희의 남편 사이에 오간 편지였습니다. 석동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읽었습니다. 준영 형님께 이번 거래는 위험합니다. 만약 조정에 발각된다면 우리 모두 큰 화를 입을 것입니다. 제발 그만두시지요. 걱정 마라.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마. 너는 그저 내 몫을 챙기기만 하면 된다. 만약 누군가에게 이 일을 발설한다면 내 목숨은 없을 줄 알아라. 석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편지들은 한준영이 연희의 남편과 함께 가문의 재산을 빼돌리는 비밀 거래를 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이제 내가 필요 없게 되었다. 넌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 내일 밤 내 잔에 담긴 술을 조심하도록. 석동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한준영이 연희의 남편을 독살할 계획을 세웠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급히 편지들을 원래 자리에 숨기고 나왔습니다. 이것을 연희 애기 씨에게 보여줘야 해. 석동은 서둘러 연희를 만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가는 길에 한준영과 마주쳤습니다. 석동, 어디를 그리 급히 가느냐? 할미께서 아프시다 하여 약초를 구하러 가는 길입니다. 도련님. 석동은 황급히 대답했지만 한준영의 눈빛은 그를 꿰뚫어 보는 듯했습니다. 그래? 내가 볼 때 넌 요즘 수상한 행동이 많구나. 특히 연희의 방 주변에서 그저 애기 씨를 지키라는 도련님의 명을 따를 뿐입니다. 너 같은 천한 종이 감히 양반가의 규율을 어기며 함부로 행동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구나. 한준영은 갑자기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이 자를 묶어라. 오늘 그의 등에 20대의 매를 때리고 이 가문에서 내쫓도록 하여라. 도련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석동은 항변하려 했지만 이미 하인들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한준영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창고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알고 있다, 석동아. 넌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 석동은 자신이 편지를 본 것이 들켰음을 깨달았습니다. 곧 타인들에 의해 끌려가 마당에서 매를 맞았습니다. 20대의 매가 그의 등을 핥히고 지나갔고 그의 비명 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연희는 자신의 방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석동이 자신을 위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석동아, 미안해. 석동은 피투성이가 된 채 한씨 가문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는 간신히 몸을 이끌고 만덕 할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만덕 할미는 석동을 보자마자 놀라 외쳤습니다. 그녀는 급히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미 한준영 도련님이 연희 애기씨 남편을 독살했어요. 석동은 힘겹게 말했습니다. 만덕 할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나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다. 석동아, 이제 내가 할 일은 정해졌구나.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할미? 연희를 구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 하지만 내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원혼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만덕 할미는 깊은 산속으로 석동을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신비로운 의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의식이다, 석동아. 원혼과 일시적으로 결합하여 그의 힘을 빌리는 것이다. 하지만 대가가 따른다. 내 육신이 원혼의 힘을 감당하지 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괜찮습니다, 할미. 연희 애기씨를 위해서라면 제 목숨이라도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만덕 할미는 깊은 눈빛으로 석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이 의식이 성공할 수 있다. 자, 시작하자. 할미는 제단을 차리고 향을 피우며 주문을 외웠습니다. 석동은 제단 가운데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할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며 주변의 기운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원혼이여, 나타나라. 이 세상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이 청년에게 힘을 빌려다오. 갑자기 붉은 기운이 나타나 석동을 감쌌습니다. 처연한 울음소리가 들리더니 석동의 몸이 붉은 빛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석동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의 몸을 통해 원혼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신이 불타는 듯한 고통을 느꼈고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죽는 건가?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기 직전 석동은 한 환영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연희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내 이름은 김상현, 나는 한준영에게 독살당했다. 그는 가문의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고 내가 그것을 알게 되자 나를 죽였다. 증거는 그의 서재 뒤 비밀 벽장에 있다. 나를 도와다오. 내 아내를 구해다오. 석동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몸에는 이전에 없던 힘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빛났고 상처받은 등도 이상하게 아프지 않았습니다. 성공했구나, 석동아. 만덕 할미가 놀란 눈으로 말했습니다. 네, 할미,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석동은 일어나 한시 가문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전과 다르게 가볍고 빨랐습니다. 원혼의 힘이 그의 육체에 깃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한씨 가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밤이었습니다. 그는 담을 넘어 소리 없이 한준영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석동은 원혼이 알려준 대로 뒤 벽장을 찾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상자가 있었고 그 안에는 한준영이 가문의 재산을 빼돌린 증거와 독약을 구입한 기록, 그리고 연희 남편의 죽음과 관련된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해. 석동은 증거들을 모으려 했지만 갑자기 방문이 열렸습니다. 한준영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 봐라, 쫓겨난 종놈이 도둑질하러 돌아왔구나. 한준영은 냉소를 지으며 석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곧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석동의 붉게 빛나는 눈을 본 것입니다. 네, 넌 대체 무슨 짓을? 당신의 죄를 밝히러 왔습니다. 도련님.
석동의 목소리는 전과 달리 깊고 위협적이었습니다. 한준영은 당황하여 뒤로 물러섰지만 이내 검을 빼들었습니다. 감히 내가 나를 위협하느냐? 죽고 싶으냐? 한준영은 검을 휘둘러 석동을 공격했지만 석동은 놀라운 속도로 피했습니다. 원혼의 힘이 그에게 초인적인 능력을 부여한 것입니다. 당신이 연희 애기 씨의 남편을 독살했습니다. 가문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제 애기 씨마저 위험에 빠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닥쳐라. 너 같은 천한 놈이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 거냐? 한준영은 계속해서 석동을 공격했지만 석동은 모든 공격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의 몸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원혼의 힘이 너무 강해 그의 육체가 감당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안 돼,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석동은 간신히 버텼지만 한준영의 검이 그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피가 흘렀고 석동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봤자 천한 종놈일 뿐이구나. 이제 내 목숨은 끝이다. 한준영이 석동을 향해 검을 겨누었을 때 갑자기 방문이 열리고 연희가 뛰어들었습니다. 오라버니, 그만하세요. 연희, 넌 왜 여기에?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오라버니가 제 남편을 독살했다는 것을. 연희는 석동 앞에 서서 그를 보호하려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결연함이 가득했습니다. 비켜라, 연희야. 이건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아니에요, 오라버니. 이건 제 일이에요. 제 남편을 죽인 자를 심판하는 일이요. 연희는 갑자기 푸른 옥비녀를 꺼내 들었습니다. 석동이 그녀에게 준 그 비녀였습니다. 그녀는 비녀를 높이 들고 외쳤습니다. 상현 오라버니의 영혼이여, 이 자리에 나타나 진실을 밝히소서. 그 순간 방 안에 붉은 기운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처연한 울음소리가 들리더니 한 남자의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연희의 남편 김상현의 원혼이었습니다. 장상현? 한준영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원혼은 손을 들어 한준영을 가리켰고 갑자기 방 안에 환영이 펼쳐졌습니다. 그것은 한준영이 독약을 준비하는 모습, 상현의 술에 독을 타는 모습, 그리고 상현이 고통 속에 죽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아, 안 돼. 이럴 수가. 한준영은 공포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한시 가문의 어른들과 하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도 환영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준영, 내가 이런 폐역을 저질렀단 말이냐? 가문의 어른이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한준영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자 검을 자신의 목에 갖다 대었습니다. 네, 내가 했소. 가문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상현을 이용했고 그가 배신할 것 같자 죽였소. 하지만 그것은 가문을 위한 일이었다고. 가문을 위한 일이라니. 그런 폐역이 어찌 가문을 위한 일이겠느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일이었을 뿐이다. 하인들이 한준영을 붙잡았고 가문의 어른은 관아에 알리라 명했습니다. 한준영은 저항하다가 결국 끌려갔습니다. 그 모든 과정 동안 석동은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원혼의 힘이 그의 육체를 태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희는 그런 석동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석동아, 정신 차려. 제발. 애기씨, 당신이 안전해서 다행입니다. 석동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붉은 빛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원혼이 그의 몸을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덕 할미가 급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리 눕혀라, 빨리. 할미는 석동을 눕히고 약초를 꺼내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의 붉은 기운과 원혼의 모습은 점차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사라지기 전 원혼은 연희와 석동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축복을 내리는 듯한 미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현 오라버니. 연희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원혼은 완전히 사라지고 방 안에는 평화로운 기운만이 남았습니다.
석동은 며칠 동안 의식을 잃고 만덕 할미의 집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연희는 매일 찾아와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이제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했지만 석동이 깨어나기 전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석동은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석동아. 연희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석동은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애기씨, 정말 당신이군요. 그래, 나다. 석동아. 내 덕분에 모든 것이 밝혀졌어. 한준영 오라버니는 관아에서 처벌을 받았고 나의 결백도 증명되었어. 다행입니다, 애기씨. 이제 그만 애기씨라고 부르지 말고 내 이름을 불러주렴. 연희라고. 석동은 놀란 눈으로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양반가의 규율에서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찌, 세상의 규율이 어찌 되었든 내 마음은 내 것이야, 석동아. 15해 전 내가 내게 준 푸른 옥비녀와 함께 한 약속, 기억하니? 석동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석동이 연희를 위험에서 구해주고 그녀에게 푸른 옥비녀를 건네며 한 약속. 이 비녀가 당신을 지켜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가 당신을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기억합니다, 연희 씨. 석동은 어색하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연희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게 내 이름이야.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지켜줄 거야, 약속대로. 하지만 저는 그저 머슴일 뿐인데. 아니야, 석동아. 우리 아버님께서 내 공을 인정하셨어. 그리고 너를 먼 친척의 양자로 드리기로 하셨어. 내 신분이 올라가는 거야. 석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는 더 이상 천한 신분이 아니라 양반의 반열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그래, 정말이야. 그리고 그 후에 우리가 함께할 수 있을 거야. 연희의 말에 석동은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가 꿈에서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석동은 한씨 가문의 먼 친척인 청주 한석이라는 이름을 받고 양반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그와 연희는 한씨 가문의 축복 속에 혼례를 올렸습니다. 혼례날, 연희는 석동이 준 푸른 옥비녀를 머리에 꽂았습니다. 그 비녀는 이제 두 사람의 사랑과 인연을 상징하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혼례를 마친 후 두 사람은 만덕 할미를 찾아가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미는 기쁜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이 늙은이를 찾아왔구나. 고맙다. 할미, 저희가 이렇게 맺어질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할미 덕분입니다. 석동이 말했습니다. 할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덕이 아니라 너희의 진심 덕분이지. 진정한 신분은 피가 아닌 마음의 고귀함에서 비롯되는 법이니라. 그리고 진실한 사랑은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것이야. 연희는 푸른 옥비녀를 꺼내 할미에게 보였습니다. 할미, 이 비녀가 저희를 지켜주었어요. 그리고 상현 오라버니의 원혼도 저희를 도와주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할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 뒷산에 있는 제단으로 가자꾸나. 그곳에서 원혼에게 감사의 제사를 올리면 되겠다. 세 사람은 뒷산의 제단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연희는 푸른 옥비녀를 제단에 올리고 석동과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상현 오라버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셔서 그리고 이제는 편안히 쉬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제단 주위로 부드러운 바람이 불었고 잠시 붉은 기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원혼이 그들의 마음을 받아들였다는 신호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할미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석동과 연희는 할미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미, 사실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할미는 항상 저희를 도와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런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계신지. 석동의 말에 할미는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인연에는 이유가 있는 법이야. 나는 그저 이 인연의 매듭을 푸는데 도움을 준 것뿐이란다. 그리고 할미는 갑자기 맑은 빛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모습이 점점 변하더니 마치 젊은 여인의 모습으로 보이는 듯했다가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미? 연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할미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놀라지 마라. 나는 이 산의 수호신이다. 15해 전부터 너희를 지켜보았지. 너희의 순수한 마음과 진실한 사랑이 이 마을에 평화를 가져올 것을 알았기에 내가 도움을 주었을 뿐이야. 석동과 연희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미 아니, 수호신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너희의 사랑 이야기는 이제 이 마을에 전해져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될 것이다. 신분의 벽을 넘어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수호신의 모습은 점점 빛 속으로 녹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이 재단에 와서 이야기를 들려다오. 나는 언제나 너희를 지켜볼 테니. 그리고 빛은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작은 푸른 꽃이 피어났습니다. 그것은 석동이 처음 연희에게 준 비녀의 색과 같은 푸른색이었습니다. 석동과 연희는 서로의 손을 잡고 그 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군요. 연희가 말했습니다. 석동은 그녀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네, 연희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두 사람은 함께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 뒤로 푸른 꽃이 하나둘씩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는 풍요와 평화가 찾아왔고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지는 야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수호신에게 감사의 제사를 올리던 날마다 마을 사람들은 산에서 들려오는 아름다운 피리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수호신이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하는 소리였을까요? 아니면 원혼이 평안을 찾아 부르는 노래였을까요? 그 누구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석동과 연희의 사랑이 보여주었듯 진정한 신부는 피가 아닌 마음의 고귀함에서 비롯되며 진실한 사랑은 모든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랜 세월이 지나 지금까지도 안동 땅에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가끔 보름달이 뜬 밤 산에 올라가 조용히 귀를 기울이면 어디선가 들려오는 피리 소리와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린다고 하지요. 그것이 바로 머슴이었던 석동과 그의 첫사랑이자 과부가 되어 돌아온 연희의 이야기입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 진실한 사랑으로 맺어진 두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일깔아주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자신의 마음을 믿고 진실된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석동과 연희처럼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자, 이것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신비로운 인연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